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5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5월도 거의 좀 끝나가는 분위기네요. 인간임대 집값 폭등은 관계없어라는 일면 신문입니다. 국토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사업이 집값 올렸다는 여당 주장이 있죠. 근데는 뭐 이것도 다르다. 다주택자들의 세폭단의 전세 물량이 확 줄었다. 임대료도 폭등, 부메랑이 지금 일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가 집값 상승과 무관하며 오히려 전월세 가격의 안정에 기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집값 폭등에 주범으로 인간주택 사업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세제 혜택을 사실상 소급해주기로 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판이한 진단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은 좀 거짓 보고인 것 같아요. 이거 속된 말로 정말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을 지금 뒤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은 집 없어서 고통, 있어도 못 팔아서 고통.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왜 뭐냐면은 정부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한번 정확히, 뒤에서 상세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전월세 시장. 다세대 빌라 38만 가구 임대, 민간임대 등록을 말소했어요. 7.10 대책 이후에 서민 세입자들이 비명을 일으킨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임대 세입자에게 혜택 줬다 뺏은 결과 월세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 이후 치솟는 월세를 봤더니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9인데 2분기는 마이너스 7, 3분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 7.10 대책입니다. 3분기에 7.10 대책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년 4분기에 4.5로 올랐고요. 21년 1분기에 6.2% 올랐습니다. 자, 여기 상세 내용을 더 봐드리겠습니다. A씨는 왜 이렇게 된지 한번 봐보게 자세한 뉴스입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에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고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가구에 구성된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을 31억 원 대출. 31억 원 대출은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근데 뭐 사실 이분도 별거 없습니다. 대출과 보증금을 할때 28억. 본인 돈은 3억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억이면 뭐죠? 실제 낸 돈이 본인 3억이니까 그냥 중산층이에요. 우리나라 그 평균 소득 40대 50대들의 평균 자산이 3억입니다.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2억에서 3억 사이 되는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돈이에요. 자, 매달 7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오지만 금융이자와 각종 비용, 세금 등을 지하고 나면 실제로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겠죠. 조금 있으니까 했을 거니까. 여기 좀 거의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좀 남는 건 있을 거예요. 남는 게 있으니까 계산 이게 두드려 봐서 했겠죠. 게다가 4년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까지 곧 끝나기 때문에 확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부담마저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A씨가 세무사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본가 종부세 부담이 3,400만 원에 이릅니다. 감당할 여력이 없는 A씨는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 다 없어져 버렸고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도 없고요. 다세대 누가 안 삽니다. 그러죠? 그래서 A씨는 정 안 팔리는 다세대 주택을 부수고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등에 칼 맞는 기분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은 임대사업자에게 화살을 돌려 이제는 아예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 상승에 부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1주택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세부담을 강화해 집토끼 지지층의 반발을 누리는 계산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은 결국 서민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월세만 폭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작년 7.10 대책 이후 수십만 가구의 등록임대주택 혜택이 말소되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이 전월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으로 분류된 주택은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50만 708가구로 집계됐고요.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스팸 신고된 전화
지난달까지 50만 가구 나왔는데요. 자동 말소된 외에 자진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도 총 2만 2,825가구가 달했고요. 문제는 이런 말소 대상 주택 중 상당수가 A의 사례처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란 것이죠. 말소 대상이 50만 가구 중 약 11만 6천 가구가 아파트고 나머지 38만 4천 가구가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속하는 주택이 76.8%에 달합니다. 거의 하여튼 50만 가구가 지금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있죠. 이중 서울에서는 지난해 4월까지 15만 3천 가구 등록이 말소됐고요. 90%에 달하는 13만 8,500가구가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입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 말씀은 등록 말소 주택 90%가 다세대 다가구라는 의미는 정부가 의도하는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서울에 상대적으로 작고 서민층 주택이 전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임대에서 해제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A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세를 월세를 바꾸거나 월세를 올려받거나 이마저도 안되면 집을 때려 부수거나 집을 때려 부숴서 아예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만들어버리죠.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상가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렴하게 거주하는 서민층이 전월세 주택이 갈수록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서울시 성산동 소재 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건축법상 몇 가지 규정을 맞추면 다세대를 다가구 상가주택으로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손해본 것도 있죠. 지금 연수가 얼마 안 된 거 때려 붓고 하려고 또 새로 들어가는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세금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집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은 임대료 폭등에 또 비명을 지르죠. 통계청 가경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월세 거주 가구는 한 달 평균 32만 8천원 실제 주거로 지출했고요. 한 해 전 30만 8천원의 정부 6.2%다 오른 수치입니다. 월세 주거비는 정부의 임대 사업 세택 축소가 발표된 작년 3분기 이후 빠르게 늘고 있고요.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7.1%였는데 3분기 마이너스 20%에서 감소폭이 축소하더니 작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세에 전환했고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차 3법과 함께 임대사업자들의 사업 위축 등 여러가지 영향의 전월세 시장의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사업 혜택 축소로 전월세가 최대 2만 6천 가구 사라질 것이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간임대 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 물량의 토해내기를 억제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계는 오히려 이들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차별적 단죄에 나선 당정과 달리 현실적으로 공공임대로 만든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민간임대 주택 재구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균형적 전략을 제시했죠. 국무총리실 산하국토위원회의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 세제 혜택을 크게 축소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최대 2만 6천 가구의 민간임대 주택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줄고 민간 매입임대 사업의 일정 부분 이축될 수 있고 중공공임대주택의 축소로 연결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의 진단이고요. 국토위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제도와 취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공적으로 잘 관리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하게 하고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것으로 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국토연도 현재와 같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유지시키는 것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유지시키고 또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싶었습니다. 대신 보고서는 장기 임대주택 등 등록 유도를 위해 장기 임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 다주택자 투기 수요 이입을 막기 위해 혜택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서울과 같이 자가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 민간임대 사업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시간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 당정이 2017년, 2014년 대책의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약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소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조되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장기 보유에 의해서 발생한 낮은 임대 수익에 대한 보전 개념이라고 해서 보유기간 발생에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게 얘기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이게 현재의 정권의 경제를 바라보는 그냥 마인드가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학 원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이 칼 막스의 뭐 자본론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그 경제 방식에 심취되어 있어서 경제 원론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론의 정통 경제 원론의 경제 원론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당연히 예전에 있는 정부는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거에 뭐 이렇게 혜택을 줬겠습니까? 임대주택. 거기 그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고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 감면시켜주니까 그 사람들이 세를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세금 왕창 부과하면 어떻게 하죠? 그 임대사업자 혜택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월세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뭐 건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마치 적폐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가가 그러한 정책이 다 세입자한테 전가되고 있어요. 전가. 왜냐하면은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내가 들어온 이 물건을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 뭐 정부가 강제로 이것을 뭐 무상 몰수를 할 겁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개인당 다 나눠줄 건가요? 그렇게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때리고 쪼으면 이게 뱉어낼 것이다, 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 세입자들도 있잖아요. 세입자들도 그 빌라 다가구 이런 집은 또 안 사고 싶어 해요. 내가 세는 들어서 사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한다? 안 사고 싶다고. 무슨 말 있으면 이해되시죠? 내가 잠시 이 다세대 빌라 같은 데서는 한 5년이나 뭐 이렇게 잠시 4년이나 뭐 이렇게 거주는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평생 살고 싶진 않아. 마음속에 이게 있어. 근데 임대사업자가 그걸 사서 이렇게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왕창 때려. 어떻게 할 거야? 임대사업자도 안 팔리고 나는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청약 대박 동탄 이신도시 분양권 16억 6박호다 롯데캐슬 102제곱미터네요. 지택 소재로 투자자 발길이 끌고 있고요. 뭐 디에트르 8909대1 청풍 열풍이 불었고요. 당첨 가치도 70점 넘고요. 7월 입주 롯데캐슬 트리미니트 전용 102제곱미터 분양권 19억이 다 되네요. 서울 급등의 A급 수요로 몰려 수도권 이게 신도시 재평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약 세정시가 가장 흑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평균 경쟁률 183대 1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방 3개짜리가 4,800불. 그나마 매물도 없다. 4,800달러. 10% 넘게 오른 것도 수두룩하고요. 부르는 게 갑이고요. 호가 경쟁도 심하게 있습니다. 저금리를 타고 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돈을 뿌려대고 그래서 뭐 내가 4배에서 평균 5배 뿌렸다고 했죠. 20년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3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랍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을 애주시하고 있다. 근데 2021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 한국도 계속해서 오를 거고요. 안 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